네, 경제 시그널 시작하죠. 염승환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모셨는데 부족하게 책을 갖고 오셨네요. 그러게요. 이게 책이 왜 두 권이나 있지? 네, 뒤에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네. 요즘 좀 시장인 만큼 투자자들이 이사님한테 제일 많이 상담하는 게 뭐예요? 아, 뭐 삼전 닉스 어떻게 됐냐죠. 결국 결론 그건가요? 그거죠. 이제 네. 그거예요. 지금은 이제 물론 파신 분들은 대부분 떠나셨죠. 네. 시장 싫어서 특히 미국으로 가신 것 같고 지금 이제 물어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왜냐하면 요새 코스닥이 많이 올라요. 네. 오르는가요? 네. 오르는데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가니까 이제 지난 상반기랑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야, 버틴다고 회복이 되는 거 맞나? 이 고민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왜냐 그게 그래도 버텨서 올라간다는 뭐 희망이나 뭔가 좀 기대가 확실하면 버티시면 되는데 그렇죠. 지금 주가 움직이는 거 보면은 아니 못 올랐던 그 상반기 무너졌던 기업들이 막 폭등을 하니까 웬만한 코스닥 기업도 한 4에서 50% 올랐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전혀 못 오르다 보니까 제일 고민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갈아탈까. 사실 근데 이사님 저희 오랜만에 만났는데 지난번 만날 때만 해도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일단 사라, 쌀 때 사라 이랬는데 이게 진짜 조금씩 완전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한 두 달이죠. 두 달 만에 코스피도 많이 빠지고 특히 이제 신용 매매가 좀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레버리지가 많아서 사실 이번에 실적 발표도 이제 끝났지만 실적 시즌 보면 되게 좋아요. 뭐 지금 반도체 너무 좋고 맞아요. 여전히 좋고 반도체 외도 좋더라고요. 화장품, 조선 다 괜찮은데 아쉬운 거는 반도체에 대한 의심만 계속 증가했고 그쵸. 그게 의심이 이제 주가 하락으로 연결되면서 레버리지까지 반대 매매 나가니까 폭락을 했죠.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의 마이크론, 샌디스크 반토막 났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들이 빠져도 시장에 별 영향을 안 줘요. 시총이 그쵸. 제한적이라. 우리는 워낙 쏠림이 심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한국은 완전 망가져버린 거죠, 시장이. 이렇게 돼서 코스피가 6천까지 오게 된 건데 어쨌든 지금 한 두 달 정도 이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1달러는 된 것 같아요. 그래요? 1달러는 됐는데 지금 시장은 변동성도 많이 줄었어요. V-코스피가 90 넘었다가 70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좋고 그 못 가던 코스닥으로 순환매 돌고 이런 그쵸. 것들은 이제 좋은데 마지막 고민은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진짜 못 가는 건가? 그렇죠. 이러면 왜냐하면 이들이 못 가면 강세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뭐 어떤 분은 간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시 회복될 거로 생각은 하는데 현재까지는 조금 이게 답답하다 보니까 고민은 그거죠. 아 이제 최악은 대부분 지났다고 다들 이제 공통적으로 보지만 진짜 회복되는 건가 코스피가? 요거는 되게 좀 많은 분들의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의심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의심이라는 건 아직 놓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에 뭐 예전만큼을 원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이제는. 근데 그래도 뭔가 한 방을 원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실적 너무 좋았죠. 네. 뭐 안 좋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럼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만한, 그러니까 투자 심리를 자극할 만한 게 좀 예고된 게 있나요? 근데 지금 당장은 딱히 없지만 하나 있어요. 뭐요? 주주 완화. 그쵸. 그게 네. 그리고 이번에 실적 시즌 보면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움직이게 했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미국과 한국을 이번에도 비교하는 게 거봐라 국장 뭐하러 하냐. 근데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면 마이크론이 3등이고 그 셋 중에 엄밀히 따지면 기술력도 제일 떨어지고 실적도 제일 안 좋아요. 셋 중에. 예, 제일 밑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최근에 마이크론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저 밑에가 있죠. 그걸로 많이 거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주 완화. 왜냐면 마이크론은 지난 분기 실적 발표에서 번 돈을 다 100%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의 100%를 연말에 주주들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100%를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안 하겠다는 아닌데 뭐가 아쉽냐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좀 뭔가 서투른 게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하면 좋은데 주주 완화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지를 있어가지고. 아니 구체적으로 뭐 몇 퍼센트를 어느 시점에 저희가 드릴게요. 이거랑 저희 드릴 거예요. 드리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아직 어떻게 좀 숫자를 정할지 결정 안 됐으니까
방법과 하이닉스 소통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그걸 완전히 실망해서 하이닉스 주가가 사실 빠질 이유가 별로 없는데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마이크론이 오르는데도 그거는 이거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국과 미국의 차이고, 미국은 그런 문화가 이제 이 시스템이 되게 잘 갖춰져 있잖아요. 주주환원, 벌면 주주환원. 이게 자동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번에 S&P 500 기업들이 이번 2분기 실적이 미국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수정치도 계속 오르고. 그러니까요. 역대급 실적이거든요. 근데 사상 최고치인데 미국 S&P 500 PER은 더 떨어졌어요. 근데 그 번 돈을 미국은 뭐죠? 자사주 매입으로 또 가요. 자동이에요, 자동.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되게 단단하고, 한국은 야 삼성전자 하이닉스마저도 주는 건 주는데 왜 커뮤니케이션을 저렇게 하지? 그 명확히 준다는 거야, 뭐 얼마를 준다는 거야. 이게 안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역시 미국 가자,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주가 빠지는 거는 저는 또 약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표현이 그럴 수 있는데 좀 떼쓰는 거죠. 왜 용돈 안 줘? 네. 이렇게 이제 우는 거예요. 이제 이미 배당이라는 걸 알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날 지난주 금요일 날 하이닉스가 5% 급락했거든요. 이유도 없어요, 사실. 맞아요. 그리고 장 끝나고 갑자기 하이닉스 공시되더라고요. 저희가 3분기 경에 발표하겠습니다. 주주원. 그래서 시간에서 좀 오르긴 하던데. 근데 그것도 사실 좀 모자르죠. 시원하면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좀 아쉬운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주면. 근데 이거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8월하고 9월 중에 일단 발표는 합니다. 하니까 그걸 기대한다면 지금 포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워낙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시스템이 안정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도 섣불리 말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게 뭐 정부 차원이 어느 정도의 역할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약간 이런 문화, 시스템으로도 좀 안착되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네, 이제 우리가 기업의 속사정은 모르고요. 막상 이제 뭐 우리가 직접 만약에 CEO를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또 이해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들의 사정. 사실 근데 이제 우리는 모르니까. 표면적으로는 마이크론도 그렇게 했으면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 미국은 저렇게 명확하게 돈 벌자마자 잉여 현금으로 100%를 연말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딱 나오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훨씬 큰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죠. 돈도 더 많이 버는데, 특히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그래도 가이드라인은 있어요. 잉여 현금의 50%를 줘요. 특별 주주환원으로 늘 주니까. 여기는 이제 조만간 발표할 것 같은데, 하이닉스는 사실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아니 그동안 사실 하이닉스는 그런 걸 줄 여유롭도 없었죠. 계속 적자 보고. 뭐 그렇긴 하죠. 생존의 기로에 항상 많이 놓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고, 또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줘야 되잖아요. 그 직원들한테. 이런 부분, 투자도 해야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또 얼마 전에 또 나스닥 상장도 있었고, 여러 가지 먼저 좀 정리할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우선순위가 좀 밀렸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그래서 시장에서 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올해 연말에 발표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우려를 오히려? 했어요. 그래서 그게 지난주 금요일 날 바로 신호가 나와서 주가 급락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렇게 좀 울어버리니까 하이닉스도 이제 경영이 이제 다급한 거죠. 주가 이렇게 빠지는 거 방치하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 당긴 것도 같고, 또 하나가 이게 어쨌든 SK하이닉스 입장에선 뭐 회사 입장에서 할 수도 있다 하더라도, 주주가 보는 관점에선 이게 그 인텔에서 인수하는 그 솔리드암이라는 낸드 회사 있잖아요. 옛날에 그 10조 주고 산 걸로 아는데, 이게 사실 좀 골칫덩어리였어요. 그때만 해도 막 적자 보고. 근데 이게 이제 알짜가 된 거예요. 이거를 이제 프리 IPO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스닥에 상장할 것 같아요, 나중에. 일단 프리 IPO는 상장 전에 미리 기업 가치를 평가받아서 자금을 먼저 유치를 해요. 한 다음에 이제 투자자가 오면 지분을 좀 넘기고, 그 다음 수순이 상장까지 가는 건데. 효자가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효자가 된 건 맞는데, 이게 또 불편한 건 뭐냐면, 이제 종목 상장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믿음이 없죠. M&A로 한 거는 딱히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더라도 규정은 없는데, 그래도 이거는 주주 가치로 훼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걸 인수해서 이걸 키워놨는데 따로 떼서 또 상장을 하네요. 나스닥에 가는 순간
하이닉스가 이걸 간접적으로 더 지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프리하이프 하라 이거죠. 나중에 상장할 때 주주들한테 보상을 반드시 해준다고 약속을 하면 돼요. 그러지 않으면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그날 프리IPO 나온 날 조회 공시가 떴어요. 네. 이거 진짜냐? 그러니까 단독 기사가 뜬 거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하이닉스가 검토 중이라고 했어. 네. 그러니까 그날 그것 때문에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렇네요. 차라리 사실 무근입니다 이랬으면 나중에 말하더라도 네. 그렇죠. 근데 이거 진짜 한다는 얘기네. 검토 중이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들의 또 머릿속에 복잡하게 만든 게 이거 중복 성장 아닌가 이 생각만 왜냐면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또 이미지도 안 좋기 안 때문에. 근데 그거를 사실 회사 입장에서 아직 물론 결정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게 뭐 얘기 못 하는데 일단 시장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결론은 상장한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 솔리다임이 기껏 키워놨는데 네. 사실 이게 왜 주주 입장에서는 열이 받냐면요. 솔리다임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회사가 막 진짜 23년도 저도 기억나거든요. 그때 막 8조 까먹는데 솔리다임 빚내서 샀거든요. 빚까지 내서 샀는데 주주들은 그걸 다 막아준 거예요. 주주들이 같이 투자도 해주고 어쨌든 끝까지 함께 해줬는데 이거 상장을 딱 했을 때 주주들한테 나스닥 상장할 때 뭔가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혹시 안 주면 이거 주주들한테 배신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아니 그거 힘들 땐 우리가 도와줬는데 상장할 때 뭐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가 아직은 프리IPO 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할지 안 할지 몰라요. 네. 근데 이제 할 거는 같아요. 할 거는 같은 분위기가. 느낌이 있죠. 분위기가. 그러면 혹시 이제 프리IPO를 하게 되면 이걸 반드시 해줘야 돼요. 저희는 주주들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스닥 혹시 상장하게 되면 주주 보상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메시지가 명확해야겠네요. 커뮤니케이션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게 없잖아요. 그럼 또 빠집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번에 좀 메모리 반도체 다른 회사보다 유독 삼성보다 훨씬 약했던 이유는 이 주주 가치에 대한 약간의 이제 실망이에요. 실망. 커뮤니케이션 실패. 저는 그게 좀 크지 않았나. 그쵸. 성과도 좋고 실적도 좋은데 그러면 보셨을 때 3년넥스가 이렇게 확실하게 메시지 내가지고 시행을 하면은 반등 트리거는 오히려 확실하다고 되죠. 보세요? 불확실성이 제고되는 거예요. 왜냐면 업황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마이크론도 좋고, 예, 그러니까 오히려 빠진 만큼 다시 V자 반등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하이닉스가 어떻게 하느냐에 좀 저는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이슈들을 하나씩 좀 분석을 해보면 모건 스탠리 거만 나오면 저희가 다 좀 긴장을 하는데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급락 조정은 사실상 끝났다라고 하는데 근데 주가는 사실 좀 관망세? 어쨌든 눈치 보기거든요. 이렇게 좀 시각차가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예, 모건 스탠리가 이제 되게 유명하죠. 옛날에 뭐 겨울이 온다. 그래서 잊을 수 없어요, 그날에. 시온키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름도. 네, 맞아요. 이번에도 조금 이제 약간 보수적으로 좀 봤다가 네. 최근에 다시 이제 의견을 좀 바꿨죠. 왜냐면 이제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 예. 그리고 업황 자체 문제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가파른 조정은 좀 끝난 것 같다. 예. 밸류에이션 되게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던데도 지금 밸류에이션 팔 이유가 뭐가 있냐. 그리고 여기서도 분명히 지목했어요. 촉매. 똑같아요. 주주환. 주주환원이 주가 상승의 주요 촉매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건 스탠리가 이걸 지목했다는 건 뭐죠? 많은 외국계 펀드가 삼전 믹스의 주주환원을 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발표되면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다 비슷하게 지금 지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팔지 말고 좀 기다리되 본격 상승은 조금 이게 주주환원이 가셔야 될 때까지는 좀 시간 걸린다. 약간 이런 느낌 같아요. 삼성넥스 어설프게 했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레버리지 얘기를 좀 안 할 수 없는데 거래대금이 확실하게 많이 급감을 하기는 했는데 이걸 두고 이제 투기 수급 쏠림이 완화됐다는 것도 있고 반도체 주도주 상승 동력이 끝났다라는 또 해석도 있거든요. 어느 쪽으로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오를 때는 오히려 이제 수급이 이제 레버리지가 들어오면서 더 위로 쏠리니까 오를 땐 좋을 수 있는데 빠질 땐 반대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어쨌든 폭락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니까 이 레버리지 수급이 거친 거는 뭐 확실한 호재죠. 당연히 호재고. 근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호재라기보다는 코스닥의 호재가 됐죠. 이 돈들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이제 여기로 쏠렸던 게 떠나니까 지금 코스닥이 사실 오늘 저희가 촬영하는 시간에
오늘 하루에 코스닥이 6% 넘게 올랐어요. 저 지수가. 다시 봤어요.